2018년 3.1문화대상은요, 대상의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김나윤 이사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톡동해인 김지연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한 구절인데요. 자, 오늘 톡톡동해인에서 만나뵐 분은요, 바로 이 명언과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향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사람,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김나윤 이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3.1 문화대상에서 또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조금 늦었지만 너무나 축하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아유, 소감이라기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 아니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대표로 제가 그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일상처럼 내가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갑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돼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따님들이나. 엄마 자랑스럽다고.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는 일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더 와닿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네. 시상식도 같이 네. 갔고요. 네. 야,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진짜.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이거는 뭐 네. 가문의 영광이죠. 봉사를 이제 시작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97년도 그때 이제 제가 생활에 좀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봉사를 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옆에 주변에서 네. 친구들이 뭐 그걸 하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할게 이러고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시정책으로 호스피스 교육이 있었어요. 무료로. 예. 근데 이제 그걸 이건 내가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예.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절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내가 너무 거만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난 너무 눈물이 나갖고 그게. 예. 정말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현상에서 열악한 장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물조차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눈물이.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그걸 참기가 좀 그걸 어려웠었군요. 컨트롤을 못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얘기했던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봉사 내가 가보면 안 돼 이러고. 그래서 시작했는 게 그 장애우들 외출하는 거 도와주는 일을 처음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어떤 걸 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종대에. 근데 올라가는 거니까 나도 같이 가면 되겠다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 오르막을 실제 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휠체어를. 근데 또 그 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어쩌면 출발이었어요. 저한테는 봉사의 출발. 그 장애우들 이제 휠체어 봉사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또 봉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손에 받아진 새순물에 숨이 막힐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포항으로 이사를 왔죠. 그때 너무 어려웠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좀 가장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 오니까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는 좀 아버지 같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는 너가 집안에서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된다. 나와서 사람하고 부딪혀야지. 그러면 지금 너가 얼마나 그렇게 사치를 부리는지 알 거다 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좀 아이들, 그렇게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 네. 가정에 가서 반찬 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삼이야기 봉사단인가요? 네, 삼이야기 봉사단이죠. 예.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그걸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할머니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냥 할머니들 네,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말동무 거, 대주는 예, 말벗 거예요? 봉사를 예. 이제 다녔었어요. 개인적으로 힘이 드셔서 포항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주변에서 그런 권유를 해도 막상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봉사를 시작을 하니까 정말로 어떤 치유의 그런 뭐 느낌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봉사를 가고 아이들을 막 돌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보는 인식은 자기 집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면서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일까? 이런 거. 저 여자가 언제까지 하겠노? 이런 그리고 저 그때 제 나이도 진심을 30대니까 이렇게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지금의 30대나 20대들처럼 입고 다녔었어요. 저도 봉사를 가면서 다른 봉사자분들이 저게 얼마 가겠노?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다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생각했구나. 이래도 치아라 나왔나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서러워서도 많이 울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 해 가고 1년, 2년 계속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엔 항상 제가 있네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Catch that star from the sky and hold it close to your heart. Remember all that we had. I will be there wherever you are. 삼이야기 봉사단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뭐 받은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겠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다 아이들이 기관에서 이제 보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서 이제 전국 봉사단체였어요. 한 번은 안동에 이제 봉사를 가게 됐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한 명, 7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랑. 할머니를 실질적으로 기어 다녔었어요. 이렇게 일어서는 게 너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게 봉사를 처음 가보니까 한겨울이었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 안에 양호실 한 부분을 이렇게 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동시랑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이랑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거기 보일러를 깔아줬죠. 그런 봉사를 그날 하루 종일 가갖고 하고 집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불이 한 4겹 정도 깔려 있고 위에 이렇게 덮고 계셨는데 마침 제일 큰 아이는 없었었어요. 네. 3학년짜리. 근데 저 끝에서 너무 예쁜 아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정말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예. 그래 뛰어오는데 저는 계속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가고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요. 우리 아이 생각도 네, 나고. 네. 예. 그래서 너무 막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와갖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는 이모들도 이렇게 많고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힘들 때 하는 말이 있대요. 할머니가 아프고 동생들이 추운데 있는 게 자기도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 그걸 갖고 가지 않기 위해서 저기 두고 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나. 근데 거기가 이렇게 폐교된 그 정문 있잖아. 학교 네네. 정문 안쪽에 있는 동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두고 간다고.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든 일이 없대요. 다 두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조그만 이 아이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얼굴이 너무 밝아 보였고 울고 있는 내가 너무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고 성자의 말씀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계기로 제가 이렇게 항상 찡그리고 있고 움츠러 있던 거를 좀 많이 변하게 됐죠. 제 삶을 이렇게 바뀌어놓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아, 참 봉사라는 말이 내가 나눠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주고받는 거네요. 그쵸.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부터인가요? 네. 예. 아동센터에서 이제 또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그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는 2010년도. 네. 그때 이제 친구이면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이제 주혜남 씨가 이제 아동센터를 오픈하게 됐어요. 네. 그 오픈하게 됐는데 너무 열악한데 오픈을 하는 거예요. 시내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제가 엄청 말렸죠. 그런 데 가서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이게 시골에 갈수록 그 아동센터라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네. 사기꾼 취급을 당할 거라고 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 근데 왜 시내에서 하겠냐고. 시내 애들은 얼마든지 가까운 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 애들은 하다못해 학원에 갈 곳도 없다. 그게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좋아 한 달만 도와줄게 이러고 시작했는 게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말이 10년이지 정말 야,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잠깐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10년을 할 수 있게 한 어떤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도와줄 때는 진짜 한 달만 딱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가 보니까 그 시작을 하는 친구도 정말 이게 여유가 있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었어요. 아, 진짜 여기서 왜 하지?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아,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고. 완전 그 몇 년 동안 쓰지 않는 그 걸물을 안에 혼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게 됐는데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의 처음에 오는 애들이 조선가정 애들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또 유별스럽게 거기는 아빠 한부모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내가 약간 엄마 같은 느낌? 엄마가 나도 모르게 엄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조선가정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표님은 아빠, 나는 엄마. 그래서 오해도 엄청 많이 받았죠. 두 사람 뭐 어떤 사이냐. 오해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진짜 질리도록 받았어요. 예. 오죽했으면 대표님 집에서도 오해할 만큼. 그랬었는데 그게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 이제 그 말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희석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정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그 마음보다 아이들하고 정이 더 무서웠어요.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서는 봉사를 마음으로 하는 사람, 저는 뭐 마음으로 하지만 조금 미약한데 원장은 더 마음속으로 다가가서 하는 사람, 그렇게 봤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손 꼭 잡고 안으면서 또 아이들은 서로 하면서 또 얼굴에다 또 뽀뽀도 하면서 야 내가 네 엄마야, 어르신들한테는 내가 며느리, 딸 이런 역할을 하니까 야 좀 멋진 봉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죠? 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오후에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와서 거기서 기초학습 모자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예체능, 사물놀이라든지 벨리라든지 뭐 난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POP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거기서. 그러려면 거기에 마땅한 선생님이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POP 그때 막 배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막. 아이들 가르쳐 주려고요? 네, 그때 아이들 가르쳐 주려고 배웠는데 아직까지 아이들 가르쳐 줄 실력은 안 되고 이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매일 쫄렸죠. 계속
계속 얘기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 자기가 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 오셔갖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이제 시간이 안 돼갖고 못 가르쳐 줄 때는 또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제가 자격증 여러 개 땄어요. 뭐 따셨어요? 뭐 도자기도 배우고 POP, 캘리그라피, 뭐 아동 뭐 도형 심리 이런 것들까지 애들 수업에 배우자마자 바로 전복시키고 오히려 사실 말이 봉사지 사실은 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재밌고 내가 배웠던 걸 거기서 더 이게 숙련시키는 어떤 그런 그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전심 같은 것도 저녁이나 점심을 직접 이제 해서 챙겨주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어느 순간부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내가 가면 사실 없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전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혼자 괜히 내가 없으면 쟤들 밥 누가 챙기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그 기간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계속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네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제 생각에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때 대표님이 엄청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저지른 걸 잘하세요. 네, 뭔가를 저질러야 된다는 이런 걸 억수로 잘하시는데, 근데 제가 같이 우리가 이제 집에 아이들 그 아동센터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해주다 보니 네. 반찬이 항상 조금씩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아동센터에 두 잔이 그 다음날 먹지는 못할 테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렇게 젓가락이 가거나 한 건 아니니 이걸 이 지역의 어르신들 우리가 이걸 좀 갖다 주면 어떻겠냐고. 아 대구로 이렇게 배달을요? 예. 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급식을 끝난 시간에 그 도시락을 사서 처음에 5가구에 시작했어요. 좀 많은 분들한테 밥을 드려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시골이잖아요. 네. 여기서 가깝지만 시골인데 거기가 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은 데예요. 거의 다 폐지나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을 해드리자.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그걸 갖춰서 신고를 하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면 시설 갖추는 돈으로도 밥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네. 술 한 잔 덜 먹고 네. 그냥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서 하자 이래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 날짜를 어머님들이 못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 못 외우죠 그걸. 맨날 오셔갖고 밥 언제 하노?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하자. 2번 또 못 외우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래 뭐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데 매주 하자 그냥. 이래서 그냥 매주 하게 된 거죠. 그게 7, 8년이 훌쩍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는 네. 힘들기도 많았죠. 이게 뭐 십시일반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래도, 어려우셨겠죠. 이제는 또 한 곳에만 치중을 돼서 하지 말자. 또 옆에 연일도 있고 그 옆에 또 뭐 이렇게 주변의 어르신들을 찾아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주로 남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하기 네. 힘드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반찬 봉사를 다시 시작하자 이래서 또 이제 새롭게 늘봉 공동체라는 이제 봉사단체로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보니까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죠? 아동센터 처음 시작할 그 무렵에는 제가 네.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미술 선생님이셨군요. 제가 미술 전공을 한 건 아니고 근데 네. 그림을 좀 좋아해서 네. 아이들 조금씩 봐주고 있었어요. 미술학원에서. 네.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그때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 상황이 아이도 키워야지 또 저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래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특별하게 그때는 주부로만 있다가 자격이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아동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화장품 회사에 출근을 했었어요. 화장품 회사에 네. 출근을 하고 미팅 끝나고 이제 고객들 주문 받은 거 네. 갖다 주고 그리고 오후에 영업을 하신 건가요? 네, 화장품 예. 영업을 했죠. 그리고 난 오후에는 2시 반쯤 되면 미술학원에 출근을 해서 또 수업을 봐주고 네. 이제 미술학원에서도 꼭 고림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또 아주 어린 아이들도 미술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엄마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거 마치고 나면 그 애들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또 그거 2시간 일을 하고 네. 밤에 9시 돼갖고 전화팀을 했었죠. 그때 인터넷 통신이 그때는 네. 뭐 여러 가지 통신 회사가 있었어요. 텔레마케터를 예, 하셨다는 예, 예. 말씀이세요? 네, 그때 이제 전화통화팀은 주로 가게를 상대로 네. 전화를 했죠. 인터넷이 더 빠른 게 있다. 이런. 그리고 집에 오면 1시, 1시 반 이렇게 되죠.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아동센터를 하니 네. 본인은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걸 못하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시작하는 것만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이제 갔다가 보니 내가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봉사자도 아예 없고 그때는 아예 봉사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수업이 도자기 수업이 필요하면 도자기 수업 네. 해주고 뭐 미술 수업이 필요하면 미술 수업 해주고 또 밥하는 시간 되면 밥도 해주고 뭐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생님들도 아가씨 선생님들 보니까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줄이게 되더라고요. 내 일을.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그런 봉사 DNA를 타고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뭐 사회복지를 또 뒤늦게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동센터 아이가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네. 그 할머니가 아이를 이제 과원으로 보내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봉사밖에는.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그걸 이렇게 제지하거나 아니면 가서 하지 말라는 어떤 네, 뭔가를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격증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야간에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 친구들도 네가 참 배부르구나. 뭐 그런 거를 그냥 네 아이 뭐 할 사람 없을까 봐.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게 뭘 굳이 또 학교까지 다니냐 네, 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포장이라고. 네. 그래 나는 그래 이왕이면 나도 종이 포장지보다 비닐 포장 비 안 새는 비닐 포장 할게 막 이러면서 와. 다녔거든요. 명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 또 졸업을 하게 되고 네. 또 그게 내가 현장에 와서 또 아이들한테 봉사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쪽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을 갖고 봉사를 하게 되면 더 도와줄 게 많다는 걸 봉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at you all think, 'cause I am me. 네, 톡톡동해인 오늘은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나윤 이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님의 인생은 정말 나눔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대단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룹홈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죠.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네. 하던데 아마 낯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사실 그룹홈에 대해서 직접 이래 담당자가 아니면 거의 모르죠. 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도 담당자조차도 그 뭐지? 이럴 정도로 모르는 그런 곳인데 이 그룹홈은 소규모 고아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명칭을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 네. 아니면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되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부모의 어떤 장애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를 직접 케어할 수 없어서 발생되는 아이들이 와서 이제 거기가 집이죠. 네. 생활하는 곳이고, 간판도 없습니다. 집에 비공개 시설이고, 네. 아이들이 이제 여아 시설과 남아 시설이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공동 시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아나 남아를 아예 분리해 갖고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원이 7명이고, 네. 이걸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으로 더 많은 그룹홈이 생기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기존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과는 조금 차별화돼서 약간 비공개고 네. 가족처럼 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존 시설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잖아요. 네. 네, 엄청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고, 근데 여기는 딱 7명이다 보니까 딱 그냥 한 가족. 네. 어디 외출을 하든 친구가 놀러 와도 거기가 시설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게끔 아.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도 그냥 네, 엄마라고 와도 엄마죠, 생각하는 제가. 건가요? 엄마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하셨던 아동센터 봉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예.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아예 생활하는 예, 시설. 이게 아이들을 이제 가족처럼 자식처럼 돌봐야 되는 입장이신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룹홈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몸도 여리고 깡마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아동센터만 오면 똥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똥을 지려갖고. 그래. 아니 왜 이게 똥을 사냐고, 음식이 다 큰 놈이 왜 똥을 사냐고. 애를 이렇게 들어갖고, 너 빨리 집이 가까웠거든. 빨리 집에 가, 옷 갈아입고 와. 보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아니 얘가 옷 갈아입으러 갔다 왜 안 오지? 처음에는 그게 집에서 막 안 보내는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고, 또 똥 사가 또 보내놓으면 또 안 오는 거예요. 한 날이 찾아갔죠. 집에 문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애 어디 갔는데? 하면서 이랬더니 할머니가 센터에 갔대요. 아동센터에. 네. 안 왔는데? 이러고는 이제 애를 찾기 시작했어요. 밤까지 찾았어요. 낮에서부터 밤까지. 캄캄한 밤에도 애를 못 찾아갖고 진짜 그 동네를 다 뒤졌어요. 대표님이랑 둘이서 완전 온 동네를 다 뒤진 거죠. 그래서 결국 못 찾아갖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한번 가볼까? 이러고 학교에 가갖고, 처음에 학교에 찾았었죠. 없어갖고 다른 데 찾다가 학교에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러고 갔는데 그 학교 울타리로서는 이렇게 사철나무 같은 게 네.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 밑에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아이가? 혼자 거기 있었던 거죠. 집에 가지 않고요.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할머니를 피해서 이제 거기 센터에 오면 똥 산 옷을 안 갈아입었으니 또 혼날 테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의 방어책으로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애를 데려와서 씻겨갖고 또 여벌의 옷으로 갈아입혀가 이제 집에 보내는데 애가 안 갈라는 거예요. 네. 왜 안 갈라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하면서 손잡고 이제 집에 갔죠. 할머니하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니까 좀 집안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네네. 뭐죠? 우리 고양이 훈련시키는 그 신문지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막 집에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이거 뭐 한다고 이래 많이 만들어놨노?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많이 안 들어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땅바닥을 치려고 만들어놨다 이러더라고요. 막 씻기다 보니까 뒤에 아이 몸에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자국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더니 이제 그게 어떤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가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래서 정말 속상했죠. 네네. 학교에 가갖고 이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학교로 다 찾아다녀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저런 아이들이 만약에 또 발생을 했을 때 보내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다 보니 그룹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저 전라도까지 가갖고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가 적어가 와갖고
이제 여기 와서 하니까 여기서도 이 골폼이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담당자 분들도 잘 모르고 예. 있고 막 이래서 그 시작하는 게 참 힘들었죠. 그래도 또 한 번 이런 아이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보내지 말자. 네. 내가 여기서 내가 키우자. 네.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자기가 항상 생활했던 이곳에서 자라게 해주자는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 그룹홈을 시작하게 네. 됐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어떤 얘기들 해주나요?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원가정 복귀를 했어요. 엄마도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서 가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서 원가정 복귀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갖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에 3시 대가 눈을 떴는데 떡 나와보면 혼자서 조그만 불 써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공부하냐고, 불 켜라고 이래갖고 공부하고 혹시나 깰까봐 그러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만약에 내가 엄마를 못 만났더라면 나는 지금 아마 저 시내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내가 정말 지금의 내 모습이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럴 때 정말 너무 뿌듯했죠. 네. 그룹홈을 이제 하시면 거둬야 되는 아이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예, 직접 또 배로 나오신 그 아이들이나 남편분이나 가족들한테는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딸만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랑 사는데 우리 딸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엄마 나도 딸이라고 엄마. 엄마 나도 딸이야 나도 딸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걔들이 이제 작은 애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아이들이랑 동생들이랑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지네들도 조금씩 이래 와서 도와주고 동생들이랑 또 이렇게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가 이런 일을 해서 참 좋다고 동생들의 어떤 일 와서 동생들 1명, 2명 와서 즐겁게 같이 생활하는 걸 보고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적극적인 후원자고 지지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 보고 배워서 본인들도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때요? 큰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공을 해가 1급 자격증까지 다 땄어요. 예, 같이 해야겠네요, 이제 엄마랑. 네, 그래서 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사회복지까지 전공을 했는데 엄마랑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에이, 엄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나. 어쨌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갔어요. 네. 네. 그러나 뭐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은 어디 가지 않겠죠. 네, 많이 도와주고 또 예. 많이 좋아하죠 이제는 지금은. 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웬걸요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는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잠깐 접으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관두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관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우리랑 있을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엄마는 아파도 엄마잖아요. 엄마는 아파도 엄마고 엄마는 씩씩해도 엄마고 엄마는 어디 가도 엄마여야 되는데 내가 순간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죠. 그 이후로는 이걸 관둬야겠다 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룹홈을 운영을 하시면서 힘든 점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운영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조달을 하세요? 정말 힘들죠. 거의 후원금으로 그룹홈이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후원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할 수 정부에서 없잖아요. 지원되는 게 선생님 급여
최저임금에 맞춘 선생님 급여랑 운영비 30몇만 원 그 한 달에 지원되는 게 너무 적네요. 그렇죠. 사실 30몇만 원이라면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예, 하면 끝인데. 없죠. 예. 특히 지금 이런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씻고 이런 거여서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또 많은 시간을 네. 할애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후원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개인 시설이고 비공개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룹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 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후원금이라고 해봐야 이제 대표님이나 뭐 이제 저희 지인들 네. 통해서 그냥 아름아름 얘기하는 그게 전부니까 사실 생활하는데 항상 적자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줄 때 아동센터의 그 인원으로 생각하시는 네. 지역아동센터에는 30명이라면 오 맞는데 거기 도와줘야지. 그룹홈에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아 그거 뭐 몇 명 안 되네. 그러면 그 아들 많은데 어선에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잘 모르니까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룹홈에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가 집이고 네. 그곳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말이 없어요. 네. 연휴도 없고 그냥 똑같이 돌아가요. 그냥 교대로 똑같이 뭐 달력이 아무리 빨간 날이 많아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집이 예. 주말이라고 문을 부모가 닫은 뭐 부모가 어디 쉴 순 없잖아요. 네, 그랑 똑같아요. 그냥 네.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뭐 휴일 수당이라든가 주말 수당이라든가 뭐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지급을 해주지 못하는 거에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항상 선생님들한테 미안하고 고맙죠. 앞으로도 뭐 바람이 있으시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바람이고, 또 봉사를 해서 제가 오늘 봉사상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도 앉았지만 봉사를 해주는 사람보다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많이 줄고 그런 맞습니다. 봉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어져가 똑같이 행복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아름다운 분위기만큼이나 예, 아름다운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그 나눔은 참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전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도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의 멋진 엄마로 활약해 주시길 저희가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